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혈액순환과 냉증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이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손끝이 얼음처럼 차고 밤이 되면 발이 시려 잠을 설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액순환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뇌도, 심장도, 장도 천천히 약해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냉증입니다. 그냥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을 되살리는 숨은 원인과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초간단 개선법, 그리고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손발 냉증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순간 몸은 당신 몰래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말초로 가야 할 피를 아껴서 심장과 뇌 같은 중심 장기에 먼저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반복되면 손끝 발끝이 단순히 시린 정도를 넘어 저림, 통증, 피부색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족냉증은 춥지 않은데도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가운 상태를 말하며 추위나 스트레스 같은 자극에 의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이 적게 공급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질환백과는 수족냉증이 추위 같은 외부 자극 외에도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긴장과 관련될 수 있고 레이노병 같은 원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레이노 현상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이 발작적으로 수축해 피가 잘 흐르지 않아 피부가 창백해지고 청색으로 변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자극이 끝난 뒤에는 붉어지면서 저림이나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는 한랭 노출이나 심리적 변화가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기저질환의 초기 신호로 나타날 수 있어 평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즉, 냉증은 체질이라는 말로 덮기 쉬운 신호지만 혈관, 신경, 호르몬, 자율신경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방법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냉증 뒤에 숨어있는 원인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확실히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이 무서운 이유는 따뜻한 양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피가 도는 길이 좁아지거나 신호가 꼬이거나 피 자체가 부족해지면 몸은 가장 먼저 손끝, 발끝부터 전력 절감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증의 원인을 알면 그게 그대로 예방법의 지도입니다. 첫째, 혈관이 과하게 수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손가락 혈관이 갑자기 오그라들며 피부색이 변하고 저림이 생기는 레이노 현상은 대표적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레이노 증후군이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로 혈관 연축이 촉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예방의 핵심은 따뜻함만이 아니라 혈관 수축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데우기 전에 카페인, 니코틴, 과도한 긴장부터 줄여야 혈관이 덜 놀랍니다. 겨울철에는 외출 직전에 뜨거운 커피를 급히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손끝 혈관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혈관길 자체가 막히거나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 쪽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동맥 질환은 발이 차다로 시작해 걷다가 종아리가 땡기고 쉬면 낫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말초 동맥 질환의 강한 위험 요인으로 당뇨병과 흡연을 꼽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혈관을 넓히는 가장 빠른 선택이고,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가 곧 발끝 온도 관리가 됩니다. 여기에 질환 특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걷기는 좋지만 냉증이 심한 시니어분들은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오래 걷기가 아니라 실내에서 다리, 발목을 먼저 풀고 짧게 자주 걷는 방식이 혈관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한의사 김태균 원장은 진료실에서 냉증은 한 번에 오래 움직이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순환을 깨우는 습관이 더 오래갑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피 자체가 부족하거나 피가 끈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진해지고 흐름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는 수족냉증이 있을 때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함께 생활습관 교정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잘못된 루틴이 있습니다. 몸이 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불 속에만 계시면 근육 펌프가 멈춰서 오히려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안일 동선 속에 작은 움직임을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실 때는 발을 의자 아래에 고정해 두기보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의 약한 자극이 시니어 분들께는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넷째,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추위를 더 못 견디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미국 국립당뇨병 소화기 신장질환연구소 내셔널 인스터투트 오브 다이어비티즈 앤 다이제스티브 앤 키드니 디지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흔한 증상으로 추위에 대한 민감함을 포함해 설명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냉증 관리로 버티기보다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선택형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출 전에는 손발을 따뜻하게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먼저 풀어주세요. 급하게 서두르는 순간이 혈관을 더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으니 출발 3분 전에 숨을 길게 내쉬는 습관을 먼저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둘째, 앉아있는 시간을 한 번에 길게 가져가지 말고 집안 동선에서 자주 일어나 걷는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따뜻한 찜질은 손발만이 아니라 종아리, 허벅지처럼 큰 근육 쪽을 함께 데워야 순환이 더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원인별로 길을 뚫어주면 손끝, 발끝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손발이 차가운 것을 넘어서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반복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증상을 그냥 내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서라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몸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손발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했다가 갑자기 붉어지면서 화끈거리는 변화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레이노 현상에서 이런 색 변화와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고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는 말초 동맥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이런 간헐적 파행 증상을 말초 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신호로 안내합니다. 셋째, 손발이 차면서 동시에 어지럼, 피로, 집중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단순 냉증이 아니라 전신 순환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면 마음속으로 하나씩 세어보십시오. 1. 여름인데도 손발이 유독 차갑다고 느낀 적이 자주 있습니다. 2. 스트레스를 받거나 찬물에 닿으면 손가락 색이 확연히 변합니다. 3. 10분 이상 걸으면 종아리가 당기고 쉬면 나아집니다. 4. 손발이 차면서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반복됩니다. 5. 가족 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2개 이하라면 생활관리 단계일 가능성이 높지만 3개 이상이라면 혈관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고 4개 이상이라면 단순 체질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 진료 상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는 수족냉증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갑다는 감각 하나만 보지 말고 색 변화, 통증, 보행 시 통증, 전신 피로 같은 동반 증상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몸은 늘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냉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소름 돋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혈관 질환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대로 갈수록 냉증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통계로도 위험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이미 초고령화로 들어섰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통계 자료는 2024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정리합니다. 즉,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연령대가 사회 전체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말초동맥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실린 2024년 ACC, AHA 말초동맥 질환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말초동맥 질환 환자가 최소 1억 1천만 명에서 많게는 2억 3천만 명까지 추정된다고 언급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분들이 다리가 차가운 줄만 알았다는 단계에서 멈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말초동맥 질환이 더 주목받고 있어서 무증상이라고 안심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셋째, 당뇨병과 말초동맥 질환의 연결은 시니어 건강 트렌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심장학회가 함께 정리한 당뇨병 심혈관 질환 팩시트 2024는 30세 이상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말초동맥 질환 발생률이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서는 말초혈관 합병증 자체가 흔하고 관리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 레이노 현상은 젊은 연령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한내과학회 학술지 더 코리언 저널 업 메디슨에 실린 레이노 현상의 진단적 접근 리뷰는 60세 이상에서 새로 레이노 현상이 진단되는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매우 낮게 보고된다고 언급하면서, 노년 이후 갑자기 생긴 냉감과 저림은 다른 질환에 의한 2차 증상인지 더 세심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즉, 시니어 분들께 새로 생긴 냉증은 원래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꼼꼼히 봐야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손발 냉증 퇴치를 위한 핵꿀 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나는 원래 체질이야라고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퀴즈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손끝 발끝만 아무리 데워도 다시 차가워지는 분들께 혈액순환을 진짜로 깨우는 결정적인 길목 자극 부위는 어디일까요?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손바닥 5분 지압하기. 둘째, 발바닥 전기장판 오래 사용하기. 셋째, 종아리 뒤쪽 온열 자극하기. 넷째, 두꺼운 양말 2겹 착용하기. 아마 이미 들어보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까지 아셔야 효과가 달라집니다. 정답과 함께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8분 루틴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관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손발이 차가운 체질이야. 이 한마디가 1년 뒤 큰 후회를 만들었습니다. 73세 김모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양말을 2겹 신으면 괜찮아졌고 찜질을 하면 잠시 따뜻해졌기 때문에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기 시작했고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기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발가락 하나가 유독 창백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말초 혈류가 심하게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혈관외과 진료 사례에서도 말초 동맥 질환 환자 상당수가 초기에는 단순 냉증이나 근육통으로 오해해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 어르신 역시 뒤늦게 혈관 검사를 받았고 다리 혈관이 상당 부분 좁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시기를 조금만 더 늦췄다면 조직 손상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차갑다는 감각을 너무 가볍게 본 것입니다. 색이 변하고 통증이 반복되고 걷다가 멈춰야 하는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 신호를 생활 불편 정도로만 해석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는 수족냉증이 단독 증상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냉증은 불편함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혈관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신호를 읽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나만 손발이 얼음장이라면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약 이야기가 아니라 시니어 분들이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한방요법과 민간요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동, 수면, 스트레스, 생활습관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묶어서 설명드렸으니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단순히 차갑다고만 보지 않고 기혈이 말단까지 잘 가지 못하는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이 쓰는 접근이 침뜸, 온열 자극입니다. 대한 침구학회지 코리언 저널업 에큐펑처에 실린 2021년 리뷰는 수족냉증에 대한 침 치료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여러 연구에서 증상 완화가 보고되었지만 연구의 질과 규모에 따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또한 펀메드에 등재된 2023년 레이노 증후군 침 치료 메타 분석은 침 치료가 발작 횟수 감소 같은 지표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표본수가 작고 근거 수준이 낮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즉, 침과 뜸은 해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대신 병원 검사는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색 변화가 심하거나 통증이 강한 분, 당뇨병이 있는 분은 꼭 주치의와 함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온열 민간요법은 손발만 데우지 말고 길목을 데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손끝 발끝이 차가운 분들은 종아리, 아랫배, 허리 쪽이 같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족욕을 하실 때도 발만 뜨겁게 하는 방식보다 미지근한 온도에서 시작해 점차 따뜻하게 올리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해 오히려 혈관이 놀랄 수 있으니 따뜻하다 정도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각이 둔한 시니어 분들은 화상 위험이 높으니 물 온도는 손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발을 넣은 뒤에도 계속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음식으로는 따뜻하게 데우는 맛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처럼 과신하면 위험합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을 덮이는 식재료로 쓰였고 2025년 종설 논문은 생강의 성분이 혈관 건강대사 지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생강도 사람에 따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안통합건강센터 내셔널 센터 포 컴플러멘터리 앤 인터그리의 펠스는 은행잎 같은 일부 허브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복용 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께는 약처럼 진하게 많이가 아니라 음식처럼 소량으로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특히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새로운 한방 재료를 진하게 드시기 전에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요법을 고를 때 기준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몸이 편안해지는지, 둘째, 화상이나 어지럼 같은 부작용이 없는지,
셋째,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민간요법은 몸을 돕는 조력자일 뿐 위험 신호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은 참을 수 있어도 혈관이 막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돈은 어떻게 아끼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검사 타이밍만 놓치지 않아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는 먼저 문진으로 위험 신호를 가려냅니다.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고 쉬면 풀리는지, 발가락 색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하는지, 상처가 잘 낫지 않는지 같은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검사가 혈압 비교와 맥박 확인이고, 다리 혈관이 의심되면 발목 상완지수 검사, 즉 ABI 검사를 함께 합니다. ABI는 팔과 발목의 혈압을 비교해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줄었는지 판단하는 검사로 통증이 거의 없고 검사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레이노 현상이 의심되면 손가락의 색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모세혈관 현미 경검사 같은 정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냉증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같은 전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치료는 원인에 따라 약, 시술, 수술이 갈라집니다. 레이노 현상처럼 혈관 수축이 문제인 경우에는 혈관을 지나치게 수축시키는 요인을 피하는 관리와 함께 필요하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되면 혈관을 보호하는 약물 치료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고, 혈관이 심하게 좁아졌다면 혈관 성형술 같은 시술이나 우회술 같은 수술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니어 분들이 약을 시작하면 끝이다라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약을 제때 쓰면 큰 수술을 피할 수 있다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말초 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은 흡연, 당뇨병 같은 위험 요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료가 단일 방법이 아니라 여러 전략을 묶어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성공 사례는 빨리 확인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70세 박모 어르신은 겨울마다 발이 차서 덧신을 2겹 신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10분만 걸어도 종아리가 당기고 쉬면 풀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그건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관 신호일 수 있다고 설득했고, 가까운 내과에서 ABI 검사를 먼저 받아보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혈류가 떨어져 있어 혈관 초음파까지 이어졌고, 초기 단계에서 약물 치료와 위험 요인 관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발이 차가운 것 자체가 줄었다라기보다 조금 걸어도 멈춰 서야 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셨습니다. 이 차이는 치료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진단 시점이 빨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넷째, 여기서부터가 시니어 분들께 정말 중요한 비용 절감 팁입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라면 기본 검진을 낮은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고, 만성질환 위험을 조기에 찾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가 됩니다. 둘째,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주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진료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비용을 지원하고, 3회차부터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을 면제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셋째, 병원비가 커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검사나 치료가 이어질 때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본인부담 경감 제도와 본인부담 지원 체계를 통해 외래 입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같은 장치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방문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는
약을 더 드시는 것보다 먼저 손에 잡히는 지원일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검사와 치료는 겁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용 절감 팁까지 함께 활용하시면 필요한 치료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손발 냉증은 참으면 참을수록 몸이 더 조용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증은 체질이 아니라 순환의 신호일 수 있고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혈관, 호르몬, 신경 문제의 첫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색 변화, 저림, 통증, 걷다가 멈추는 증상이 같이 오면 단순 냉증이 아니라 말초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ABI 같은 기본 검사와 혈액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면 큰 시술을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금연치료 지원 사업,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침, 뜸, 온열, 족욕 같은 비약물 요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험 신호를 가리는 지우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니어 분들께 드리는 오늘의 핵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운동 열심히 하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꿀팁은 종아리 뒤쪽 8분 온찜질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의 대부분은 손끝 발끝만 데우는데 그러면 잠깐 따뜻해졌다가 다시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처럼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길목이라서 이 길목을 먼저 풀어주면 말초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온찜질팩을 종아리 뒤쪽에 대고 좌우 각각 8분씩만 해보십시오.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걸 잠들기 전 3일만 해보시고 발끝이 덜 시린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는지 체크해보시면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액순환과 냉증에 유독 나쁜 한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만 전기장판에 오래 올려두기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한 시니어분들은 저온 화상을 모른 채 입을 수 있고 과열이 반복되면 혈관이 더 예민해져 오히려 냉증이 심해졌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따뜻함은 오래 강하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적당히가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최소 실천 목표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종아리 온찜질 좌우 8분씩 총 16분을 3일 연속 해보십시오. 둘째, 그 3일 동안은 손발색 변화, 저림, 통증, 걷다가 멈추는 증상이 있는지 매일 한 줄로 기록해 보십시오. 셋째, 기록에서 3가지 이상이 반복되면 다음 주 안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혈관 평가나 혈액 검사를 상담해 보시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